자, 6월 막바지에 들어선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공개해 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6월 29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환율 분석을 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자 23일자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이번 주 월, 화, 수 요 3일치에 대한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은요, 지난주 금요일 레벨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환율이 좀 많이 올라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화요일과 수요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환율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을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최근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했었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니죠.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 역시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이 추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가 많이 좀 둔화가 됐고요. 102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가격 변동성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달러 환율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검은 선 그리고 파란 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6월 달에 올렸던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었던 23일자 그래프, 검은 선은 하락세를 쭉 이어가고 있었고요. 파란 선은 하락을 쭉 이어오다가 평행선을 갑자기 그립니다. 그러더니 살짝 꼬리가 올라간 채로 끝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 요 글자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썼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 본 겁니다. 마술사의 시장 읽기,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후원자용 글이라는 거는 저에게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시황, 코스닥 시황, 지금 보고 계신 원달러 환율 분석, 미국 주식 시황,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분석, 비트코인 시황까지 매일매일 주 5회 올리고 있는 비공개 글을 의미합니다. 이 분석글에 대한 안내는 블로그에 자세히 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월 말 혹은 매월 초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6월 말이 됐는데 지금 후원해 주실 경우에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온전한 한 달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은 선은 하락세를 멈추고 가로로 움직였습니다. 파란 선은요, 얼핏 보면 평행선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용 글에 이렇게 썼어요. 원달러 환율은 2.1원 상승했다. 파란 선은 확실히 바닥을 찍은 느낌이다. 서서히 올라오는 중이고 검은 선 또한 하락을 완전히 멈췄다. 얘기인즉슨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 과연 두 개 선이 동시에 상승 궤적을 그려낼지 주목된다. 오늘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한다.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그 중간쯤에 있다고 봐주시길. 단 하루 전에 비해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영상 최종 정리 때 제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락 쪽이 있고 상승 쪽이 있다. 그리고 선을 쭉 이어보면 당시에 검은 선과 파란 선의 움직임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은 환율의 추세가 하락 쪽도 아니고 상승 쪽도 아니라 애매하게 요 가운데 부분에 걸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이번 주 주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서 추세가 정해진다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이번 주 월요일날 여기 머물러 있는 판단 지표가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단 이게 확실히 상승 추세로 말하려면 한 요 정도 레벨로 확실하게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확신까진 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27일 화요일이 됐고요. 검은선 꼬다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낚싯바늘처럼 살짝 내려왔습니다. 판단 기준이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다. 이렇게 썼냐면은 이때를 보시면은 검은선이 쭉 내려오고 있었죠. 평행선을 그려냈으니까 이 하락세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작 하루도 안 지나서 검은 선이 꼬리가 내려갔다. 이러면은 저의 판단 기준이 다시 하락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란 선이 비스듬히 약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평행선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원달러 환율은 6원 하락했다. 파란 선은 상승을 멈추고 가로로 움직였다. 검은 선이 중요한데 저렇게 꼬리가 내려간 모습을 취했다. 종합해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파란 선의 상승세가 멈춘다면 또 검은 선이 이대로 내려가준다면 요 며칠 나온 환율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에 그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중립 자세를 취한다. 지금은 선뜻 어느 한쪽을 택하기 힘들다. 다만 어제 상승 쪽으로 옮겨간 무게의 주가 오늘은 다시 하락 쪽으로 이동한 느낌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환율의 추세가 여기쯤 있었어요. 정 가운데요. 그러던 게 월요일날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요. 그러던 게 다시 화요일날 원위치가 된 거예요. 금요일날 위치, 정 가운데 위치로. 그리고 어제 수요일 환율은 7원 상승을 했습니다. 파란 선은 계속 평행선을 이어갔고요.
검은 선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락세를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예측 불허, 오리무중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파란 선은 반듯한 평행선으로 되돌아갔다. 문제는 검은 선인데 누가 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두 개 선의 방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 필자로 하여금 중립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해야 어느 한쪽 방향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따름이다. 일단 검은 선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까지 아주 절찬리에 보여드렸던 요 지지선, 이중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뚫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거를 지워냈습니다. 아무튼 검은 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파란 선이 당장 내일 꼬리가 내려간다? 이러면은 두 개 선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일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환율의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다음 주 중반이 될 때까지도 파란 선이 평행선을 이어가든지 아니면은 평행선 이어가다가 살짝 꼬리가 올라가. 그런데 검은 선은 여전히 그때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이렇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수급 분석을 해볼게요. 파란 선은 원달러 환율, 연두색 선은 국내 은행권 수급, 빨간 선은 여기 헤지펀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6월달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선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건 특정 수급 주체가 달러를 사들인다는 뜻,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건 특정 수급 주체가 달러를 판다는 뜻,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3일 당시에 보여드렸을 때에는 연두색 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나름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게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려봤더니 연두색 선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 정도 폭으로 올라갔던 연두색 선이 어제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국내 은행권의 달러 매수세가 급증했다는 뜻이고요. 이는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헤지펀드 수급을 살펴볼 텐데 그때도 평행선 그리고 어제도 평행선을 그린 것처럼 보여요. 평행선을 그린다는 건 뭐다? 헤지펀드의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직전에 빨간 선이 아주 꾸준하게 내려와 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락세를 멈추고 가로로 기어간다는 것 자체는 환율의 하락 추세 지속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악재나 다름없었죠. 왜냐면 매도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 헤지펀드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헤지펀드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당시에 연두색 선이 올라갔다. 국내 은행권이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해서 환율이 치솟았는데 만약에 빨간 선이 평행선 모드에서 깨어나서 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주기라도 한다면 환율은 금방 1310원, 1320원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수급의 또 다른 축인 여기 헤지펀드마저 같이 동조 흐름을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이 갈 길은 딱 정해져 있다 이 뜻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 빨간 선 꼬투리에 주목을 해주세요. 어제 꼬리가 아주 살짝 한 2mm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빨간 선의 상승폭이 개미 눈곱만큼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본격적인 헤지펀드의 매수세가 시작됐다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에서 달러 사자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만약에 빨간 선이 2mm, 뭐 3mm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빨간 선이 올라가기 시작한 신호탄이다. 이러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국내 은행권 수급은요 주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 여기 헤지펀드는 조연 역할을 해요. 특히 어제 주연이 날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연이 뭔가 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조금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승하진 않더라도 이때 그랬던 것처럼 평행선을 그려내준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상당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연두색 선이 그랬던 것처럼 빨간 선이 적어도 하락하지 않는다? 평행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비스듬히 올라간다?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때 강조했던 내용, 헤지펀드의 수급이 중요해졌어요는 지금도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 녹색선은요, 국내 은행권 수급과 여기 헤지펀드의 수급을 한데 뭉쳐놓은 선입니다. 이때가 최정점이었죠. 대략 5월 중하순 정도 됐고요. 그 이후로 녹색선은 꾸준히 우하향 추세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위에 파란 선, 이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여드리곤 하는데 지금은 그냥 녹색선의 궤적에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파란선을 지원했습니다. 쭉 하락하기만 했던 녹색선이 갑자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를 주도하는 큰손들의 수급이 일제히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분석만 해보자면 검은 선, 파란 선 분석에 비해서는 달러 상승 쪽으로 조금 이동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분석과 의견은 6월 28일 수요일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변동성 분석을 해봤더니 파란 선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검은 선은 예상과는 다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해야 제가 어느 한쪽 추세를 정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분석을 해봤더니 어제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매수세가 급증을 했더라. 그리고 여기에 투기 세력, 빨간 선의 꼬다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더라. 만약에 이 올라간 게 여기에 투기 세력의 본격적인 달러 매수, 그거를 의미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1310원대를 거뜬히 넘어서 1330원대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된다. 반대로 주연 역할을 하는 국내 은행권의 달러 매수세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평행선으로 바뀐다면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금방 잦아들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투기 세력의 이 빨간 선, 평행선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어제 뭐 살짝 올라간 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였으니까 다시 평행선으로 복귀를 한다면은 국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요 압력은 상당히 좀 잦아들 것이다. 지난번에 결론 이렇게 내렸습니다. 뭔가 환율의 하락 추세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든다.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들어섰다는 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재 환율이 와리가리,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수급 쪽에서 뭔가 상승 추세로 기우는 게 아닌가 움직임이 포착이 어제 됐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저는 의견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 추세 쪽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요 가운데 아니면 조금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었다지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 상승 추세로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정도를 쭉 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 썼던 것처럼 중립 입장을 유지한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사실 오늘 영상을 올릴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 그게 뭐 다음 주 주초가 될지 주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에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환율 분석을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업데이트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환율의 추세가 위든 아래든 아니면 오리무중 상태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를 그냥 낱낱이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환율 분석을 매일매일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로는 환율 분석을 매일매일 올리기가 힘듭니다. 영상을 찍고도 편집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 환율 분석 매일매일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예고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국내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유상증자 쇼크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유력 후보 주자,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